안녕하세요. 저는 내가 지키지 못한 조언들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하조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가 지키지 못한 조언들이라는 이야기는 원작이 있는 이야기예요. 이 원작은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이야기고요. 2022년 7월 31일에 올렸네요. 이때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배경, 그리고 왜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었나에 대해 아시려면 약간의 이해가 필요하고 약간의 배경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당시에는 제가 뱅크샐러드라는 조직에 3년 6개월 정도 일하고 나서 당근이라는 조직으로 이직한 뒤 2개월 뒤였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당근에 5월부터 일을 시작했죠. 그리고 그 글이 7월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당근에 있고 2개월 뒤에 올라온 글인 거죠. 그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글을 썼냐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뱅크샐러드에서는 매니저라는 직무를 했거든요. 엔지니어링 매니저라는 직무인데, 매니저는 적절한 조언으로 동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해요.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피플 매니징이라는 일인데, 동료들이랑 같이 원원원을 해요. 이렇게 1대1로 미팅을 하면서 요즘 무슨 일을 겪고 계세요? 일 힘드세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조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 중에 하나인데, 제가 당근에서는 다시 그 조언을 듣는 입장, 그냥 엔지니어가 된 거예요. 제 커리어를 놓고 봤을 때 엔지니어링 매니저보단 개발자로 다시 돌아가는 게 조금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는데, 제가 매니저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했던 많은 조언들을 제가 개발자가 되니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일종의 반성문입니다. 나는 내가 했던 조언을 지키지 못한 나에 대한 반성문, 내가 했던 조언을 지키지 못한 이야기, 그리고 매니저인 내가 했던 조언을 개발자인 내가 지키지 못한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코로나 이후로 3년 만에 발표를 하니까 긴장이 엄청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적절한 리액션이 저를 약간 춤추게 하고 약간 조금 더 릴렉스해서 조금 더 저답게 재밌게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 적절한 리액션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고개만 좀 끄덕여주세요. 이야기 듣다가 공감돼, 나도 저런 적 있어, 쟤는 저렇구나, 약간 이런 공감의 끄덕임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짤을 좀 넣으려고 했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짤들 아시죠? 그리고 너무 또 진지하게 하지 마시고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끄덕여주시면 제가 더 즐겁게 재밌게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해볼까요? 네, 좋아요. 다들 잘하시네요. 좋습니다. 제가 했던 첫 번째 조언은요, PR은 작은 단위로 나눠서 올리세요 라는 조언이었어요. 공감 가시나요? PR은 사실 풀리퀘스트라는 그 단어 약자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엔지니어들이 코드를 막 짜고 그 코드를 올리면 그게 내가 이번 주 혹은 또 오늘 했던 일의 어떤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R은 일의 단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일의 단위가 잘게 쪼개지면 일정 파악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뭐 내가 이 일을 언제 끝낼 수 있을지, 혹은 옆에 있는 동료가 봤을 때 이 사람 여기에 이 정도 시간 쓰는구나가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정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두 번째로 좋은 건 리뷰할 때 편해요. PR이 작을수록 상대방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쉬우니까 굉장히 빨리 어프로브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장애 대응에도 굉장히 유리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 PR에 막 이 기능도 넣고 저 기능도 넣었어요. 근데 첫 번째 기능에서 장애가 생겼으면 1, 2 기능을 다 롤백 시켜야 되잖아요. 일일이 찾아가서 하나씩 다 꺼내거나 코드를. 하지만 A와 B를 나눠서 올렸더라면 A만 드랍시키면 되죠. 그래서 PR은 가능하면 잘게 쪼개달라고 부탁을 늘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나도 시키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엔지니어가 돼서 개발을 막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왜냐면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막 뭉텅이를 올려요. 막 기능을 막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PR을 만들고요. 보통은 이런 상황이에요. 막 새로운 기능을 만든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그 기능이 생각했을 때 100줄이면 끝나, 내가 봐도. 그런데 기존 코드에 문제가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안 드는 함수명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그 앞에 불리언을 뱉으면 앞에 is 붙이기로 했잖아, 뭐 has 붙이기로 했잖아.
should잖아. 근데 왜 갑자기 얘는 다른 단어를 써? 그리고 코드 중복이 막 보이는 거죠. 이 함수랑 저 함수는 합치면 너무 깔끔하고 멋진 함수가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눠놨지? 이거 누가 이렇게 짰어? 제가 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산 똥은 내가 치운다. 그러면서 그걸 일괄 수정합니다. 그래서 막 대충 무슨 짤 들어간지 아시겠죠? 되게 마음이 편해져요. 그걸 일괄 교체하면서 막 리팩토링을 다 해요. 멋있게. 함수도 하나로 줄이고. 그러면 코드가 갑자기 엄청 커져요. 그래서 막 3000줄짜리 PR이 되고 그만큼 미안해지는 거죠. 그 PR에 엄청난 설명을 달아야 돼요. 왜 제가 이걸 고쳤냐면요. 이래서 그랬고요. 우리가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걸 제가 못 지켰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고쳤습니다. PR이 막 이만큼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제서야 생각하죠. 조금 더 쪼갤 걸 그랬나? 공감 가시나요? 다행이네요. 이게 첫 번째 조언이었고 제가 이걸 못 지켰어요. 두 번째 조언은 완벽보다는 완성이 중요한 경우도 있다라는 조언이었어요. 저랑 같이 일했던 동료분이 다행히 지각 안 하고 지금 오셨는데 굉장히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셨어요. 그래서 야근은 기본이고 막 주말 근무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때 저랑 막 얘기하면 자긴 실력이 부족하니까 시간으로 이 실력을 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코드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야근과 주말이 아깝지 않다 막 이랬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건 지속 불가능한 방식의 라이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어원 1대1로 미팅을 하면 항상 완벽하게 코드를 짤 수 없으니까 조금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완성만 해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포기해라. 그쯤 해라. 됐다 이제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때 제가 이 포기라는 단어에 영감을 받아서 막 블로그에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포기는 집중한 것을 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멋진 선택이랍니다. 포기하세요. 이렇게 늘 하곤 했어요. 이게 2월 달이거든요. 제가 한참 엔지니어링 매니저로 일할 때 제 코드는 포기 못 하겠더라고요. 너가 짠 코드는 포기해도 왜냐하면 완벽주의자 중에 최고는 나니까 포기 못 하겠더라고요.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막 요구사항은 이미 다 구현했어. 100줄 안에 끝났어. 근데 제 욕심 채우려고 코드를 계속 짜는 거예요. 막 리팩토링 하고요. 막 보기 좋은 코드 짜려고 엄청 노력해요. 근데 사실 내가 보기 좋은 코드가 짜고 싶었던 거죠. 그 코드를 객관적으로 누가 예쁘다고 누가 좋다고 말해주는 건 중요하잖아요. 내 만족, 내 즐거움, 내가 느끼는 쾌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확장성 있게 코드를 짜면 얼마나 좋아. 기능 붙일 때 너무 쉬워지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막 이상한 패턴, 멋있는 패턴 딱 적용하면 함수 하나만 딱 넣으면 새로운 기능 쫙 들어가고 너무 좋잖아요. 확장성 있는 코드 짜야 돼. 클린 코드 포기 절대 못해. 클린 코드 사랑해. 막 이러면서 시간 엄청 쓰는 거예요. 완벽을 추구하면 저도 매일 야근을 했어요. 막 밤낮을 지새우고. 그래서 그 밤에까지 코드를 짜고 다음날 보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코드 이렇게 왜 짰지? 어제 누가 발표한 내용 보니까 이렇게 짜면 더 좋다던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보면 누가 이렇게 짰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다들 그러시죠? 매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요. 매일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이 개발자가 되어보니 저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가 했던 세 번째 조언은 매몰되지 말고 큰 그림을 좀 봐라. 이런 조언이었어요. 사실 뭐 개발자뿐만 아니라 모든 메이커들, 모든 직장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이지만 개발자들이 매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큰 그림을 보면 저희는 중요한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저희가 짜고 있는 이 코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진짜 좋은 코드보다 중요한 건 서비스의 생존이고 이 서비스가 유저한테 딜리버리 되지 않으면 제 코드는 죽는 코드예요. 근데 저는 이것도 모르겠고 저는 막 서비스가 생존해야 개발자가 건강해야 서비스 생존하지만 모르겠어. 난 내 좋은 코드가 너무 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이런 말을 계속 했어요. 그분한테 가서 건강하셔야 된다. 일단은 밤 지새우지 마시라. 주말에는 쉬시라. 그리고 좋은 거 먹고 일찍 자라. 맨날 그랬어요. 근데 막 제가 막 심지어는 우리는 마라톤 선수니까 페이스 조절해야 된다. 너는 말이고 사막에 제가 이런 얘기를 늘 했어요. 사막에서 말이 달리면 금방 죽는다. 왜냐하면 걔는 전력 질주하니까. 하지만 낙타는 오래 살아남는데 걔는 천천히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낙타처럼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마라톤 선수고 페이스를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제가 다시 개발을 하니까요. 막 꿈이 우사인 볼트야. 엄청 달려. 누구보다 빠르게. 그래서 막 내 손 엄청 빠르고 나한테 맡기면 남들의 절반 내에 끝낼 수 있고 약간 이런 자부심. 좋은 코드가 생각나면 막 자다가도 일어나는 거예요. 다들 느낌 아시죠? 약간 설잠 들었을 때 뇌가 말을 걸어. 막 생각났어 그거 이렇게 해결하는 법. 그러면서 일어나서 고치러 가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도. 당장 눈앞에 떨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한테 너무 중요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그래서 막 경주마처럼 질주를 해요. 앞만 보고 막 달려요. 큰 그림 볼 시간에 코드 한 줄 더 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전사 미팅 해요. 전사에서 우리 비전이 이거고 우린 이거 할 거예요. 코드 짜고 있어 나는. 안 중요한 거예요. 전사 방향성이. 나에게 중요한 이 문제, 이 코드, 이 버그를 해결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코드를 되게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막 자다가도 생각나는데 당연히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요. 내 코드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내 문제야. 왜 날 비난하지? 코드 리뷰하면 날 비난하는 것 같고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나는 왜 내가 뱉은 말도 지키지 못했을까? 살짝 게으른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PR 쪼개는 거 귀찮잖아요. 뭐 티켓도 따야 하고 브랜치도 따야 하고 로직을 이쪽으로 옮겨 놔야 되고 잘게 쪼개야 하고. 근데 그러기엔 제가 너무 나를 혹사시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너무 성실한 거야. 게으른 건 아닌 것 같아. 어쩌면 개발이 중독성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나를 개발에 중독되게 만들까를 또 생각해봤어요. 공감 가실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 케이스인데 저 같은 경우는 메이커 간의 연대감이 저를 개발에 중독시킨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메이커는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디자이너, 뭐 기획자, 엔지니어들. 저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일 같거든요. 물론 세상에 이미 있던 서비스를 유사하게 만들어내는 거지만 우리만의 상상이 곁들어지잖아요, 거기에. 근데 그걸 내가 코드라는 별거 아닌 그걸로 세상에 만들어내니까 마법 같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는 메이커로서의 즐거움. 그 즐거움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면 우리는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린 한 팀이고.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연대감이 막 쌓이고요. 서로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서로 무슨 말 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거기 내가 오케이 이렇게 티키타카가 막 되는 거죠. 일하는 재미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약간의 경쟁심도 생겨요.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멋있게 코드를 뽑았다고? 혹은 저 사람이 저렇게 멋있게 디자인을 뽑았네? 내가 저거 만들어내야지. 혹은 나도 저거보다 더 잘해봐야지. 그리고 은근슬쩍 압박을 주기도 하고요, 서로. 한편으로는 코드를 짜는 그 자체가 즐겁기도 해요. 저는 글 쓰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글 쓰는 과정도 좋아하고 특히 퇴고하는 과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늘 글쓰기랑 코드 작성이 굉장히 비슷한 활동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저한테는 코드를 짜는 게 즐거운 일일 수밖에 없겠죠. 코드를 가지고 노는 게 즐겁고 막 로직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복잡했던 코드가 막 단순해지고 명시적인 변수명이 막 나오고 막 결과적으로 정돈된 코드를 보면 엄청 짜릿한 거예요. 이게 저에게 코드를 짜는 즐거움을 계속 야기시키니까 저를 중독시키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책임감이 사실 굉장히 컸어요. 아마 만들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공감이 가시겠지만 서비스의 디테일을 개발자가 사실 가장 잘 알아요. 뭐 초반 기획 단계 그리고 정책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뭐 기획자나 디자이너 분들이 더 잘 아실 수 있지만 실제로 서비스가 릴리즈되고 유저가 그걸 쓰고 있을 때 진짜 미묘한 성능 차이를 개발자들은 알아요. 초반에 렌더링 되는 게 왜 느린지 알지만 고칠 수 없는 이유들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버그가 생기는 걸 알고 있지만 안 고쳐. 뭐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그 버그를 발견하면 어떡하지? 혹은 이걸 잘못해서 내 실수로 이 코드가 망가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코드를 맨날 머릿속에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버그가 생겼어요. 그러면 대충 내가 저번에 리팩토링 했던 그게 문제구나. 막 이러는 거야. 클린 코드 하지 말걸. 거기 좀 과했네? 그러면 다시 고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늘 내 실수로 이걸 망가뜨릴까 봐 두려워하고 약간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녀요. 되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무거운 책임감.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을수록 점점 책임감이 커지고 그게 곧 어떤 서비스에 대한 나의 애정 그리고 내가 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보기엔 매몰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게 뭐 개발의 중독성이라는 이 모든 말이 사실 변명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조언을 한 사람과 그걸 지키지 못한 사람, 조언을 한 매니저, 그걸 지키지 못한 개발자가 모두 저 한 사람이잖아요. 나잖아요. 이런 상황에 쓰는 말이 있어요. 더블 스탠다드라는 말인데 한국어로는 제 원래 블로그 원작 슬러그가 이거였어요. 더블 스탠다드. 같은 글인데 슬러그가 저거죠. 한글로는 이중잣대라는 단어를 쓰고요. 뭐 조금 바꾸면 내로남불인 거죠. 내로남불했던 자신에 대한 반성문이 이번 글의 핵심 주제고 핵심 스토리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엔지니어라는 역할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개발자로 돌아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제가 그런 조언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장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사실 이 글을 쓰고 수습기간 2개월, 3개월 동안 굉장히 매몰돼서 그리고 막 뭉텅이로 PR을 올리고 막 완벽을 추구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깨달은 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지켜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들었던 조언 혹은 또 내가 입으로 뱉은 말 그걸 내가 해내면 진짜 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사실 너무 당연한 어떤 만고불변의 진리지만 내가 직접 겪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후로 굉장히 균형 잡힌 업무가 조금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코드 조금 더럽게 짜고 조금 안 예뻐도 넘어가고 그리고 진짜 필요한 기능들을 딜리버리 하는 데 집중하고 유저 보이스를 더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개발자로서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진 것 같고 조금 더 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이 즐거움을 오래 가져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개발 외적으로도 좀 되게 셀프 매니징이 많이 가능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황을 3자인 내가 바라보면 뭐라고 조언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수영을 다니는데 내가 수영을 안 가면 내일에 나가 뭐라고 말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계속 매니징하고 셀프 컨트롤이 되는 거죠. 물론 계속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하지만 또 나중에 돌아가서는 그때 내가 그렇게 발표했는데 못 지켰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노력해 나갈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후배들 혹은 또 친구 동료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런 조언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본인이 했던 조언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했던 앞선 3가지 조언들이 삶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월요일에 출근하셔서 너무 큰 PR은 없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너무 완벽을 추구한 내가 있진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전사회의 때 노트북을 잠깐 덮어두시기도 하시고 조금 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약속한 시간이 20분이었는데 지금 얼마나 됐죠? 아마 대충 됐을 것 같아요. 19분이네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오늘 이야기는 반성문이자 성장기예요. 저 8년 차에 막 접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계속 궁금해 하신다면 제가 오늘 명함을 가져오지 못해서 뭔가 연락드릴 만한 방법을 제공할 수가 없는데 제가 그 인스타로 약간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기로 찾아오셔서 팔로우 하시고 DM 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기회들을 많이 확보할 것 같고요. 뭔가 너무 광고 같다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우선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못했던 질문은 뭐 옆에 네트워킹 세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해도 되고 개인적으로 DM을 주셔도 무방합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